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유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탈로 프로테인을 기반으로 한 SPR 현상을 이용해서 파파 아이온을 수종에서 파파 아이온을 디텍션하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 유해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금속 즉 헤비메탈 종류의 유해 물질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 같은 경우는 여러 소스로부터 방출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인체 혹은 환경에 축적되게 되면은 장시간 축적에 의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ICP라든지 그런 해배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시간 분석이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분석하는데 코스트가 많이 든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특히 이러한 중금속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석기가 좀 소형화되어서 들고 다니기 휴대하기가 좋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가능하는 그런 센서를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들 같은 경우는 SPR 현상을 이용해서 이러한 중금속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가능한 칩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험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물질은 메탈 프로테인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센서고요. 메탈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프로테인 내에 메탈 컴퓨터 조절을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인체라든지 그런 생물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한 메탈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인체에서 활동을 하고 실제 그 센서에서 리서치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을 한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SOD1 슈퍼사이드 디스뮤테이즈를 이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단백질을 리셉터로 하여서 서페이스 플라즈마 레저넌스 현상을 이용해서 SPR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SPR 같은 경우는 바로 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메탈릭 파티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이렉트 펑션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런 걸 시그널로 받아들여가지고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실험의 스캔상으로는 이러한 메탈 프로테인을 리셉터로 하여서 그 주변에 어서션 하게 되는 그런 메탈 아이온에 의한 다이렉트 펑션의 변화와 그 변화를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그 수중에서의 그런 헤비메탈 아이온의 그런 정상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을 한 SOD1 장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후보의 타입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프로테인 내부에 메탈이 모두 빠진 아포 타입의 SOD1 단백질과 그 다음에 하나의 메탈 구성만 빠진 그 징크 SOD1과 카파 SOD1 이렇게 세 가지를 대상 리셉터로 하여서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이 센서 시스템에 보다 적합한지 실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러한 큰 방울 위에 각각 타입의 SOD1 단백질을 고정을 시킨 후 카파 아이온을 노출을 시키고 그에 따른 시그널 변화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SPR 칩 같은 경우는 50나노미터 AOC 필름 위에 단백질을 기록시켰고요. 그 단백질 고정시킨 칩 상에 10마이크로몰의 수중 카파 아이온의 솔루션을 플로우를 시켜서 10분간 노출을 시킨 후 호잉되는 시그널을 조작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아포 타입의 SOD1 같은 경우는 카파 아이온 솔루션의 노출에 의한 시그널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 하나의 메탈 아이온만 빠진 경우가 보다 시그널이 좀 더 민감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결과를 이용해서 이번 실험 리셉터로 사용을 한 거는 이 중에서도 카파 아이온이 빠진 징크 SOD1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 두
원을 이제 선정을 한 이유는 이제 징크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테인의 이제 구조적인 역할, 구조적 이제 스테빌리티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후 센서로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리유저빌리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징크 SOD1을 리셉터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50나노미터 이제 골드 필름 위에 징크 SOD1을 고정을 시킨 후 카파 아이온 솔루션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 수중에서의 이온을 디테크트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제 컨트롤 실험으로서는 이제 니켈과 징크 다이밸런트 그런 메탈 아이온들을 이제 컨트롤 실험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노출은 20분을 시켰으면 이제 SPR 시스템상 이제 플로우는 20 마이크로리터 퍼 미닛으로 플로우를 시켰습니다. 컨트롤 실험을 이제 실행을 한 니켈 서페이트와 이제 징크 서페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0분간 노출 이후 다시 워터를 흘리면서 이제 와싱을 해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리패선을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단백질과 이제 흡착이 되어 있던 그런 메탈 아이온 같은 경우가 와싱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살짝 뛰어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시도널과 동일한 도통수를 가지는 시도널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제 카파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와싱이 진행된 이후에도 이제 리팩턴스 변화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장시간 지남에 따라서도 이게 찰통되지 않고 이제 계속 그런 프로테인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결과와 이제 종합을 해서 해보면은 이제 니켈하고 징크 같은 경우는 단백질 표면에 이제 물리적인 흡착, 물리적으로 이제 약한 결합으로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와싱이 진행되면은 이제 손쉽게 찰택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제 붙어있지 않은 정도의 그런 리패턴스 맛을 보이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와는 다르게 카파 같은 경우는 이번에 SOD1 내부에 비어있는 액트 사이트에 좀 더 이제 강한 결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물에 의한 이제 약한 플로우의 이제 와싱으로는 이제 찰탁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면서 리패턴스를 가지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SPR 이미징으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선 것과 이제 추가를 하여서 이제 철과 이제 마그네슘 이가 이온을 실험을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지신 필름 위에 스파팅으로 각각 단백질을 고정을 시키고 그게 각각의 다이밸런트 메탈 아이온을 노출을 시켰을 때 이제 2시간 이제 노출 이후에 다시 와싱을 한 이후에 확인을 해보면은 카파 아이온 같은 경우만 이렇게 선수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이제 징크 SOD1을 활용을 하여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 센서로서의 성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리미드 오브 스테이션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실험이 계속 진행 중인 관계로 이제 데이터는 3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제 각각 10나노볼과 10마이크론, 50mV의 카파 아이온 솔루션을 노출시켰을 때 최종적인 이제 리패턴스 없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더 프로젝트 추가를 하여서 이제 좀 더 선형적인 관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겠고요. 이걸 다시 또 이미징으로 실험을 하였을 때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좀 더 낮은 농도의 카파 아이온 솔루션을 노출시켰을 때는 그만큼 이제 인텐시티가 리패턴스 변화가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연구에서는 서페이스 플라즈마 레저넌스의 현상과 그 다음에 메탈로 프로테인에 바인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메탈 아이온에 의해서 이제 다이렉트 펑션이 변하게 되고 그 현상을 이용해서 수중에서의 메탈 아이온을 측정하는 그런 용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메탈로 프로테인은 이제 파파징크 슈퍼 지침부터 프로테인을 사용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징크 SOD1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징크 SOD1 같은 경우는 카파 아이온에 이제 선택적으로 좀 더 높은 어피니티를 가지고 바인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리셉터를 활용할 경우 이제 차후에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